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VLDB 2023년에 발표된 플래시 얼록 Dedicating Flash Blocks by Object라는 논문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GNS나 FTP처럼 유저 데이터를 특성에 따라서 분리된 플래시 블락에 모으려는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목적이지만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몇몇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스토어들의 특징 중 하나를 보자면 데이터를 로지컬 오브젝트 단위로 다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락스DB에서의 SST 테이블, MySQL에서의 더블 라이트 버퍼, 그리고 FTFS의 세그먼트, 이러한 로지컬 오브젝트들은 로지컬 스페이스를 할당하기 위한 일종의 단위로 사용되는데요.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오브젝트들은 데스타임, 즉 삭제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오브젝트 내부에 있는 페이지들은 대부분 같은 데스타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즉 같은 플래시 블락에 같은 데스타임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잘 모을 수 있으면 플래시의 특성상 GC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플래시 디바이스들은 이 로지컬 오브젝트의 개념을 디바이스 내에서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그 로지컬 오브젝트 개념을 디바이스에 전달해주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면서 로지컬 오브젝트의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여러 오브젝트를 분리해서 적더라도 디바이스는 단순히 요청이 들어온 대로 순서대로 플래시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이는 플래시 블락 내부에 여러 데스타임을 가지는 오브젝트들이 섞여서 존재하게 돼서 곧 디바이스 파편화를 가속화하고 GC 오버헤드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호스트는 일반적으로 시퀀셜하게 라이트를 하면 플래시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져서 성능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파일 시스템 프래그멘테이션이나 커널 IO 스케줄링 혹은 멀티스레딩 동작으로 인해서 디바이스에는 실제로는 호스트가 의도한 대로 시퀀셜하게 라이트가 수행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아래 그래프는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의 증명을 위해서 저자들이 실험을 한 내용인데요. 먼저 DB벤치 실험의 경우에는 EXT4 파일 시스템에서 4개의 락스DB 인스턴스를 동시에 실행을 한 것인데, 그리고 TP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MySQL에서 TPCC를 실행한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공통적으로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는 와프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에 맞춰서 스루풋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DB벤치와 TPCC를 동시에 돌린다든지 하는 멀티테넌트 환경에서 더욱 크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여러 로지컬 오브젝트들이 동시에 디바이스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의 플래시 블락 내부에 서로 다른 로지컬 블락들이 적히게 되고 같이 적히게 되고 이것이 와플을 증가시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보면 와프가 7 이상까지 올라가고 스루풋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몇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멀티스트림 SSD와 GNS SSD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스트림 ID 또는 존 ID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해당 정보를 호스트가 디바이스로 전달해 주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멀티스트림의 경우를 먼저 보면 이제 스트림 ID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호스트가 이제 라이트 할 때 스트림 ID를 같이 주게 되고, 그럼 디바이스 내부에서는 스트림 ID별로 이제 별도로 할당된 플래시 블락의 데이터를 적어서 라이트 스트리밍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자들의 말로는 이제 스트림 ID를 디바이스에서 구현하는데 어, 그 개수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 로지컬 동시에 라이트되는 로지컬 오브젝트들의 개수가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스트림 ID 개수를 넘어가면 결국에 어,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고, 그리고 GC상에서 스트림을 어웨어해서 GC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마지막으로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스트림 아이디들이 서로 충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GNS
SSD 같은 경우에는 존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존 내부에 하나의 존 내부에서는 무조건 시퀀셜하게 라이트가 되고 한 번에 이레이즈가 되는 방식인데요. 저자들은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시퀀셜하게 존을 적어야 한다는 룰 자체가 너무 어, 하드해서 이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러한 시퀀셜한 라이트란 조건을 맞추기 위한 비용이 GNS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 텍스를 줄인다는 블락 인터페이스 텍스를 줄인다는 것 대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피하고자論문에서는 이제 플래시 얼록이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했던 것들처럼 새로운 개념을 추가한다기보다는 호스트가 이미 가지고 있는 로지컬 오브젝트 정보를 디바이스에 전달해주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이를 통해 동일한 로지컬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을 동일한 플래시 블럭에 프로그램하고 개별 오브젝트들을 모두 서로 다른 플래시 블럭에 프로그램해서 파인 그레인드 라이트 스트리밍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개별 오브젝트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뭐 락스DB의 에셋 테이블 같은 경우 64메가일 거고 F2FS의 세그먼트를 로지컬 오브젝트라고 한다면 2메가가 될 텐데,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뭐 널리 사용되는 슈퍼블락이나 이런 단위가 아닌 어, 디바이스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이레이즈 단위를 플래시 블락으로 사용하려고 했고요. 논문에서는 이제 2메가바이트의 플래시 블락 사이즈를 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자들은 이 인터페이스가 아주 간단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FTL의 영향성을 최소화한 채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플래시 얼록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 인터페이스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플래시 얼록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어떤 LBA와 랭스 쌍의 집합을 전달하는 인터페이스고, 어, 이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로지컬 오브젝트를 디바이스에 라이트하기 전에 먼저 플래시 얼록으로 어, 그 랭스만큼 할당을 받아서 이제 피지컬 블락을 미리 할당해 놓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것처럼 이제 LBA와 랭스 쌍이 멀티플한 개수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 말은 즉 로지컬하게는 프래그먼트된 오브젝트도 피지컬하게는 프래그먼트 되지 않게 같은 블락에 적을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공된 정보는 디바이스에서의 정보를 받아서 어, 이렇게 전달받은 어, 이제 플래시 얼록 정보를 동일한 피지컬 블락에 저장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에서는 개런티를 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좀 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간단하게 FTL에 추가되는 개념으로는 플래시 얼록 인스턴스와 액티브 플래시 얼록 인스턴스가 있겠는데요. 플래시 얼록 인스턴스는 호스트로부터 플래시 얼록 커맨드를 받으면 디바이스 내에 있는 FTL에 있는 메모리에 생성되는 인스턴스고요. 이는 커맨드로 받은 LBA 레인지 그리고 해당되는 블락 그룹, 그리고 추가적으로 라이트 포인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는 할당된 어, 플래시 얼록이 꽉 차게 되면 자동으로 정보가 파괴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처음 생성된 상태에서 파괴되기 전까지를 액티브 플래시 얼록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논 플래시 얼록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저자들이 이 플래시 얼록의 장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단한 인터페이스라서 구현이 간단하고 기존의 시스템에 넣어도 플래시 얼록을 사용하지 않아도 완전하게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플래시 얼록을 사용하지 않는 라이트들은 기존의 이런 플래시 얼록 인스턴스와 같은 개념들을 무시하고 그냥 기존의 FTL의 동작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간단한 오퍼레이션들 몇 개를 보면 라이트 같은 경우에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이 라이트에 해당하는 LBA가
플래시 언록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LBA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L2P 매핑 테이블에 1빗 플래그를 세워서 그 플래그가 서 있으면 이거는 플래시 언록 인스턴스에 존재하는 LBA 레인지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메모리상에 있는 인스턴스를 확인해서 어떤 플래시 언록 인스턴스에 있는지를 그냥 순차적으로 탐색을 해서 찾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인스턴스 정보에 있는 넥스트 라이트 포인터에 어펜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래시 언록 인스턴스를 참조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기존과 같이 L2P 매핑 테이블을 보고 리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저자들이 강점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플래시 언록이 아닌 부분에 대한 트림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지만, 이 플래시 언록된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로지컬 오브젝트를 정보를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하나의 인스턴스가 트림될 때는 인스턴스 전체가, 이 하나의 인스턴스에 포함된 LBA 레인지 전체가 트림되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어떤 개별 페이지에 트림을 하는 게 아닌 그냥 블락 이레이즈를 진행함으로써 어, 트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GC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이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플래시 언록이 할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GC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 GC는 GC를 하고 나면 리턴 결과로 어, partially clean 블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플래시 언록이 요청된 상황에서 블락을 할당받으려고 할 때 블락이 모자라서 GC를 하는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항상 토탈 클린한 블락이 리턴돼야만 그거를 플래시 언록을 위한 블락으로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락 타입이라는 것도 이제 각 개별 블락 헤더에다가 1빗 플래그를 둬서 이게 FA 플래시 언록을 위한 블락인지 아닌지를 표시를 해두고요. 따라서 플래시 언록을 위한 GC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어, 여러 빅팀을 모아서라도 무조건 토탈 클린한 블락을 만들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플래시 언록 동작에는 몇 가지 리미테이션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가장 큰 것은 모든 오브젝트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작은 크기로 랜덤 오버라이트가 떨어지는 오브젝트들은 이런 플래시 언록에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플래시 언록은 2메가 사이즈 단위인데 1메가 단위의 오브젝트들은 어떻게 보면 블락 공간을 낭비하게 돼서 맞지 않고, 그리고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들도 플래시 언록은 로지컬 오브젝트를 처음 할당할 때 사이즈를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플래시 언록을 사용할 수 없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에 플래시 언록에 맞지 않는 오브젝트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노멀 블락을 사용하는 논 플래시 언록들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플래시 언록이 이제 기존의 블락을 묶어서 슈퍼 블락처럼 사용하는 게 아닌 하나의 개별 2메가바이트 플래시 블락을 플래시 언록을 위해서 할당을 해주는데, 따라서 예를 들어 FTFS의 세그먼트처럼 2메가짜리 로지컬 오브젝트들을 플래시 언록을 통해서 할당하면 그 2메가 영역을 접근할 때 기존처럼 전체 채널에 인터리빙 되는 접근이 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하나의 피지컬 블락에 2메가바이트가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IO 레이턴시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자들은 이러한 단점이 플래시 언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와플을 어, 급격하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효과가 이런 IO 레이턴시가 조금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보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 플래시 언록은 아주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락스DB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SSD 테이블 파일을 처음 크리에이트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그 SS 테이블에 대한 플래시 얼록을 바로 불러서 그 메모리 공간을 디바이스 안에서 할당해 놓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블 라이트 버퍼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이클을 돌면서 오버라이트가 되게 되는데, 첫 번째 포인터로 최초 포인트로 돌아오는 순간 기존의 더블 라이트 버퍼에 할당돼 있던 플래시 얼록을 트림으로 날리고 다시 플래시 얼록으로 더블 라이트 버퍼를 위한 공간을 할당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있는 실험을 위해서 수정된 것이 락스D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72라인, FTFS는 26라인 이 정도로 매우 작은 정도의 수정으로 가능했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대한 셋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리눅스 환경에서 인텔 코어 환경에서 동작을 하고요. 다만 이제 SSD가 실제 SSD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플래시 얼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실험을 할 때 왈이나 아니면 MySQL의 로그 디바이스 같은 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256GB의 디바이스 두 개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 얼록을 실제로 수행하는 SSD는 코스모스 보드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2MB 플래시 블락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랜드 페이지 사이즈는 16KB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실험을 할 때 MySQL 같은 경우에는 32스레드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락스DB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4개고 SS 테이블 사이즈를 64MB로 잡아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간단하게 FIO를 통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실험 같은 경우에는 2기가 파일 8개를 생성하고 8개 스레드가 랜덤 오버라이트를 하는 경우이고, 오른쪽 실험은 반대로 512MB 파일 32개를 생성해서 32개의 스레드로 각각 2메가 랜덤 오버라이트를 1시간 동안 수행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 얼록 같은 경우에는 FIR과 각각 2메가 라이트를 요청하기 전에 그 직전에 플래시 얼록을 먼저 디바이스에 요청을 해서 얼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8스레드의 결과를 보면 와프가 기존에 3.1 정도였던 것이 아이들하게 1 정도의 와프가 나오고 스루풋도 평균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2스레드 결과를 보면 차이가 더욱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2스레드일 때도 플래시 얼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2MB 바이트가 오브젝트로 인식이 돼서 서로 다른 플래시 블락에 들어가기 때문에 와프가 1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기존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가 더욱 늘어나서 파편화가 더 심해지고 와프가 기존보다 더 증가해서 스루풋 결과도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락스DB와 FTFS의 경우를 보면 FIO에서의 결과와 사실 유사한 데이터인데요. 락스DB 같은 경우에는 SS 테이블들을 플래시 얼록으로 분리를 하면서 거의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1에 가까운 와플을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OPS가 2.7배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FTFS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세그먼트를 플래시 얼록으로 분리해서 와플을 1 가까이 줄였으나 OPS 증가폭은 락스DB에서의 그것처럼 크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저자들의 말로는 FTFS는 세그먼트 사이즈가 2메가여서 앞서 말했던 단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 세그먼트가 여러 플래시 블락에 인터리빙 되지 못하고, 따라서 각 모든 세그먼트들에 대한 접근의 레이턴시 세그먼트된 접근을 할 때 레이턴시가 조금 악화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성능 갭이 줄어든 것으로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MySQL에서 TPC-C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플래시 얼록을 적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와 적용할 수 없는 오브젝트가 섞여 있는 워크로드에서의 성능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InnoDB를 사용하는 MySQL 같은 경우에는 더블 라이트 버퍼를 사용하는데 이때 전체 쓰기의 절반인 더블 라이트 버퍼에 대한 라이트는 플래시 얼록을 사용해서 어, 쓸 수가 있지만 나머지 절반인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라이트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노멀 플래시 블락에 적히게 됩니다. 따라서 플래시 얼록의 효과는 이전보다는 다소 적은 양상을 보이지만 저자들은 이제 이 경우에서 보이듯이 일부라도 플래시 얼록이 적용 가능한 경우 항상 바닐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평가를 보면 이제 DB벤치와 TPCC를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도 플래시 얼록을 적용한 케이스가 와프 증가를 여기 보이듯이 어, 노란색 선에서 점선으로 개선을 해서 모든 벤치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앞서 실험했던 DB벤치 실험에서의 레이턴시를 측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단일 IO에 대한 레이턴시는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이제 기존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GC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플래시 얼록을 적용한 경우에는 GC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균 레이턴시도 30% 이상 개선되고 피크 레이턴시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연구 중에 하나인 멀티스트림 SSD와의 비교입니다. 이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이제 코스모스 보드를 사용해서 멀티스트림 SSD 프로타입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얼럭과의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멀티스트림 SSD의 지원 가능한 스트림 개수를 기존의 다른 논문들에 있던 상용 멀티스트림 SSD에 맞추어서 8개로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먼저 박스DB에서의 결과를 보면 멀티스트림 SSD의 와프는 결과적으로 이 초록색 점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이유는 SS 테이블의 개수가 8개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에 서로 다른 데스 타임을 가지는 SS 테이블이 동일 플래시 블락에 모일 수밖에 없어서 와프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스루풋의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이러한 추세는 이제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동일하게 발생해서 플래시 얼록이 멀티 스트림 대비 DB벤치와 TPCC에서 각각 스루풋을 1.7배, 1.4배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디바이스들이 로지컬 오브젝트의 개념을 디바이스 내부에서 적용하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디바이스 내부에 멀티플래싱이 일어난다는 것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래시 얼록이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파인 그레인드한 오브젝트별 라이트 스트리밍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이 플래시 얼록의 주요 장점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와프가 감소되고 그리고 이제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에 있어서도 와프가 악화되는 것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어, 성과들이 아주 작은 어플리케이션 변경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